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요, 제가 저번에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리뷰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 근현대 문학, 흔히 말하는 교과서 문학을 읽고 틈틈이 올려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현진건의 무영탑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리뷰는 무영탑을 읽을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줄거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제 채널을 듣고 계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예전에 배웠던 그 현진건이란 이름 오랜만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진건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빈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비사감과 러브레터도 유명하죠?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필독으로 읽었었고, 시험 문제도 간간히 나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다른 단편들은 뭘 읽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빈처도 제목만 기억나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빈처의 뜻이 가난한 아내 그런 뜻이다 라는 것만 기억나고, 비서감과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읽었어서 내용이 확실히 기억이 나고, 또 술 권하는 사회 그런 책도 있었고, 책이라기보다 이제 단편이죠.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은 다 단편인데요. 그런데 이 무영탑은 신문의 동아일보인가? 예, 동아일보에 1938년에 연재를 했던 장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현진건 작가는 1900년생이고 대구에서 태어났대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는 이 뒤에 약간 작가 연보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1900년 대구 태생이고,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까지 지냈고, 그리고 43년에 폐결핵, 장결핵으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영탑이 거의 마지막 작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이 현진건의 작품을 접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러니까 문학 파트에서 배웠던 그런 단편 소설들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진건뿐만 아니라 뭐 있죠? 뭐 있었죠? 무슨 메밀꽃 필무렵 이런 거 있었고, 김동인 작품 봄봄이니 감자니, 봄봄 맞나? 아무튼 그런 거 있었고. 맞다. 이 현진건 하면 그거죠.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진건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때 배우는 그 근현대 무당은요, 정말 내용이 정말 속 터지는 내용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 남자 작가들이 써서 그런 건지, 다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다 너무 찌질하고, 지가 잘 못 사는 거는 이제 다 시대의 탓인데, 그러면 지 혼자 못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주변이라고 해봐야 이제, 아내죠, 아내. 참, 아내한테 빌붙어 사는 주제에 아내한테는 버럭버럭 거리고, 그 운수 좋은 날도 얼마나, 끝에 그 내용이, 저는요, 그거를 읽으면, 어머, 너무 어떻게 안타까워,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분노가 치밀어요. 야, 이런 걸 청소년들이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나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도 나오나요, 그거? 아유, 참. 아무튼 물갈이가 한번 싹 돼야 돼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현진건 작품을 리뷰를 합니다. 이게 장편이라 혹시라도 입시나 하여튼 그런 시험 같은데, 모의고사나 그런 데 나올까봐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읽어보지 마세요. 이거 두껍기도 두껍고요. 내용도요, 별로예요.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줄거리나 이거 듣고 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현진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근데 그 작품만은 별로기 때문에, 단편도 그랬는데 장편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이 무영탑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들을 눈 씻고 봐도
호감인 캐릭터가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어디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읽었습니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무영탑이라는 게 그 석가탑의 별명이잖아요. 뭐 그림자가 없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사달 아사녀의 이야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전설인가요?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아사달 아사녀의 이야기. 근데 그 원래 이야기는 뭐 아사달 아사녀가 뭐 당나라에서 온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게 변형이 되어서 백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원래는 아사달 아사녀가 남매다 그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걸 이 현진건 작가가 아사달 아사녀의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다른 인물들도 막 넣고 해서 통일신라 시대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소설을 이제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신라 시대고 이제 왕은 경덕왕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불국사 안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탑을 짓는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부여에서 온 아사달이라는 아주 솜씨 좋은 그런 석수장이에요. 근데 이 부여가 어떤 부여냐면 그 고대 국가 그 고구려랑 같이 고구려 전에 있던 그 고구려랑 거의 동시대에 있었죠. 그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고대 국가 그 부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부여 나오는데 이게 부여가 그러니까 남부여예요. 그 남부여가 뭐냐면 백제가 다시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 부여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부여는 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이기 때문에 신라의 이제 설화벌, 여기는 이제 계속 서울 또는 설화벌로 나오는데 경주죠. 경주 불국사에서 탑을 짓는데 백제 땅 부여에서 온 그러니까 사비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비니까 진짜 부여죠. 그 지금도 도시가 있잖아요, 부여가. 그러니까 백제 땅에서 온 이 아사달이라는 아주 솜씨 좋은 석수장이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보탑은 이미 이제 일을 마쳤고 석가탑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이 아사달은 그 부여에 남겨두고 온 아사녀라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떠나온 그런 상태라 이제 아사녀라는 부인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아사녀는 자기한테 석수의 일을 가르쳐 줬던 스승 부석이라는 이제 스승의 딸이에요. 아사녀의 이제 미모가 엄청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근데 아사달이 떠나올 때 이제 그 스승이 몸져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와서 홀로 이제 아사녀를 고향 땅과 아사녀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이제 석가탑을 이제 짓고 있는 딱 그때예요. 이 책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국사의 스님들이 막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탑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그런 불만을 막 내놓는 사람도 있고 워낙 솜씨가 좋고 또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석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대공을 저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좀 남다른 그런 사람이다. 나 탑을 짓기 시작하면 밤낮 없이 저렇게 일하는 걸 못 봤느냐 막 그렇게 아사다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신라에도 석수가 많은데 왜 백제 땅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러냐 막 그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스님들이 모여서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탑 짓느라고 탑만 이렇게 지금 3년째 짓고 있거든요. 짓느라고 지금 큰 대가댁 뭐 귀족댁 그런 데서 불공도 잘 안 들어오고 또 탑만 지으라고 해놓으시고 임금도 잘 오지 않고 하니 지금 우리 불국사에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영 안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초파일이 이제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파일이 되는데
불시에 이제 임금이 거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거둥이라고 한대요. 여기에는 이 책에는 옛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읽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이렇게 썼구나.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잊혀져가는 그런 말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재밌긴 합니다. 임금이 어쨌든 이제 갑자기 초파일에 오는데요. 밤에 불국사가 이제 환하게 밝혀지겠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이제 왕비들이랑 그리고 각 귀족들의 부녀자들, 그러니까 아내들, 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서는 이제 탑을 둘러봅니다. 이게 다보탑을 한번 쫙 보고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가탑 짓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이 솜씨 좋은 석수장이를 불러와라 라고 해서 아사달이 이제 왕 앞에 와서 이제 아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왕의 행차의 뒤쪽에 있던 어떤 귀족의 딸이 있는데 중심 인물인데요. 주만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구슬아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본명은 주만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슬아가씨, 구슬애기씨 뭐 이렇게 불러요. 귀족의 딸이고 뭐 나이는 한 18 그쯤 되나 봐요. 이 사람이 여기에 끼어 있는데 탑을 이제 자기도 탑을 구경을 하고 불려온 석수장이 그러니까 아사달이라는 불려온 석수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이 귀족 아가씨가. 이게 사단이에요. 아우 저는 이 주만이라 내가 어찌나 미운지 정말 끝까지 미워서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저는 성격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 그게 비극이잖아요. 둘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전설에는 이 주만이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 현진건이 만들어낸 인물인데 아무튼 얘 때문에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라서 어찌나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아우 얄미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여기서 딱 얼굴을 보고 와 백제에서 온 석수장이 아사달이 겁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서 밤에 말 타고 불국사에 가서 자꾸 아사달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아사달은 열심히 이거 지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사달은 또 걱정이 뭐냐면은 고향에 지금 이제 장인어른이자 자기의 스승인 그분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돌아가셨으면 아사녀가 혼자 있을 텐데, 그럼 다른 그 버글버글한 그 남자들, 다른 제자들이 아사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탑을 이렇게 손을 비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주만이가 또 방정맞게 와가지고 얘는 이제 아사달 얼굴 보고 반해가지고 얼빠예요, 얼빠. 반해가지고 이제 뒤를 쫄쫄 따르면서 다시 또 탑투리를 해요. 그러다가 방향 바꿨다가 방향 바꿔가지고 해가지고선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아사달이 자기가 지금 막 아사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만의 얼굴을 딱 보고 아사녀라고 생각하고 딱 멈춘 거예요. 한참 이렇게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만은 어머 저 사람도 날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자뻑하고 있는 거. 아무튼 이게 둘의 첫 만남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얘가 이제 말 타고 계속 오는 거예요. 밤마다 그 털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몸종 하나만 데리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인물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주만을 좋아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혼담이 오갔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금성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지체가 높고 이제 왕의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시중, 시중 어른인 거죠. 그리고 이 주만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고 둘 다 이제 지체가 높은데 이 두 아버지가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금성의 아버지인 경우에는 당나라의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당을 따르는 당학파고요. 주만의 아버지는 예전에 화랑과 그런 풍류 그런 걸 잃어가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국학파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른데 어릴 때는 같은 화랑이었기 때문에 혼사 맺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금성이는 또 주만이가 원체 예쁘니까 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랑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얘네 집에 막 담장 넘다가 또 들켜가지고 막 창피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쯤에 이미 주만이는 아사달한테 마음이 이미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성이는 이제 외모도 여기서 외모 묘사가 나오는데요. 되게 별로라고 나와요. 키도 작고 못생겼대요. 뭐 키가 뭐 작으면 어떻습니까만은 어쨌든 못생겼대요. 주만이가 원체 서라벌에서 이제 이름난 미인인데 비해서. 근데 금성이는 그래도 뭐 이제 나이가 차면 당연히 얘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만이도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담장 넘다가 창피당한 이후로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사를 하자라고 해서 주만 내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주만의 아버지 이제 유종이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주만의 아버지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돈 맺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만의 아버지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 둘이 사이가 이제 틀어집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른데다가 이것까지 거절을 하는 바람에 틀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일 났다. 저 간사한 금시중이 이제 임금한테 뭐라고 입을 놀려서 우리를 모함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어서 주만이를 더욱더 괜찮은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랑감을 막 구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와 같이 그런 국학파인데 지금은 정치계에서 물러나서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구인데 이제 그 사람의 결혼 안 한 이제 젊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경신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마음도 맞고 그리고 경신은 또 훤칠하게 잘났고요. 문무에 능한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이야기 전체에서 호감 가는 캐릭터가 없는데 뭐 경신은 뭐 호감이냐 하면 또 이 사람은 또 지나치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서 인간 같지가 않아서 좀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좋은 사람 나와요. 아무튼 이 사람하고 이제 짝을 지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잡고 그렇게 혼약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만이는 금성이에게도 시집 가기 싫었지만 뭐 경신이 금성보다 좀 더 좋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지는 이제 아사달한테 가야 되니까. 아사달한테 가가지고선 또 밤에 쪼르르 가가지고 탑에 지도 올라가서 앉아가지고서는 자기를 부여로 데려가 달라고 막 애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사달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아우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정말 얘가 와서 흔들기 전에는 아사달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불도를 그러니까 스님들보다도 더 불도를 수행한다고 할 만큼 탑에 그러니까 그 돌에 정말 혼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흥이 내려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시면 뭐 이렇게 낮에는 막 뒹굴뒹굴 누워 있다가 막 한 번 막 그분이 오시면 막 사흘 밤낮을 자지도 먹지도 않고 일만 하는 막 그 예술혼을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는 빨리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이 주만이가 계속 와서 찝쩍거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만이가 와서 계속 그러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뒤틀리는 게 이 아사달이 왜 자기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 지금 기다리는 부인이 있어서 나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빨리 일 마치고 가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좀 꺼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한참 후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또 얘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주만이는
안에 있는 거 안다고. 그러면은 그냥, 나를 같이 데려가 주기만 하라고. 나는 아사달님 옆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제자가 돼서 자기도 돌 깎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그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그럼 또 아사녀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죠. 또 그래서 또 장면이 넘어가서 이게 신문에 연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 꼭지씩 한 꼭지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짤막하게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사녀는 정말 진짜 여기 통틀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데 또 멍청한 사람이고, 아유 정말 속 터져서. 아사녀는 정말 아주 지고지순하게 이제 아사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아사녀가 또 진짜 이쁘대요. 그 이쁜 여자만 나오나 봐요, 여기는. 진짜 이쁘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럼 혼자 남는단 말이죠. 그럼 혼자 남는데 이런 이제 일이 생기겠어요? 아유, 진짜 온갖 잡것들이 꼬이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아사녀를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막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희롱은 기본이고요. 너무 필요한 상태죠, 아사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아사달이 오나 싶어서 문 좀 열어놓으려 치면 웬 잡놈이 들이닥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쫓아주고, 어, 아이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팽게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먼저 들어온 제자였고, 아사달이 없었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했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사달이 들어와서 아사달이 너무 일을 잘하는 바람에 그 부석이라는 스승이 아사녀를 아사달한테 이제 시집 보낸 거거든요. 이 팽게라는 이제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좀 돌봐주는 거예요. 이제 잡놈들이 이제 못 오게 사랑방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좀 문지기처럼 지켜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사녀는 참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참 사람이다. 뭐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놈은 이런 식으로 얘를 그루밍 중이었던 거죠. 자기한테 의지하게끔. 심지어 얘는 마누라도 있어요. 근데 얘를 취하면 이제 마누라 버리려고 생각하고. 참. 근데 그것도 몰라요, 얘는. 이 야사녀는 진짜 멍청해, 멍텅구리.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 마누라가 와가지고선, 이놈의 인간이 그런 인간이다.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이 팽게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막 짜고선 계속 헛소문을 아사녀한테 막 흘려줘요. 아사다리가 서라벌에서 아우 장가를 들었대, 애도 낳았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사녀가 알아눕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누워서 이제 곡기를 끊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팽개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누워요. 그러니까 얘는 정신을 잃고 있어서 모르는데 그때 이제 마누라가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깨고 이제 깨어보니까, 이제 사녀는, 나는 알아서 죽을 팔자도 못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사비수가 지금의 뭐죠? 무슨 강이죠? 찾으면 나올 텐데. 아무튼 부여에 있는 그런 강이겠죠? 거기로 가요. 죽으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여기서 죽으나, 아니면 서라벌까지 가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그 길로 아사녀가 서라벌로 불국사까지 막 걸어가요. 그래서 한 보름을 그냥 비렁뱅이로 가는 거죠. 거지가 돼가지고 보름을 걸어가서 막 이제 밥 얻어먹고 그러면서 가요. 잠은 처음에는 좀 청해서 좀 재워주세요 해서 잤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집에도 꼭 남정네가 있어가지고 밤에 들이닥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사녀는 이제 밖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가요. 그래서 불국사 앞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완전 거짓골이 된 거죠. 거짓골이 돼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그 문지기가
아, 여자가 들어오면은 부정 타서 탑 짓는 대공을 다 이루지 못한다. 뭐 그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그 먼 길을 아내가 찾아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아무리 그냥 그 전설을 각색하고 좀 자기의 뭐 상상력을 넣어서 만든 소설이라고 해도 뭐가 말이 돼야 말이죠. 그러면서 그놈의 문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 밑에 가면 무슨 그림자 연못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탑이 다 만들어지면 그림자가 비치니까 그거 보면 그 그림자 비치는 거 보면 탑 다 된 줄 알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또 멍청하게 그걸 또 믿네? 그래서 그걸 보러 갑니다. 그 길로 이제 가가지고선 거기서 쓰러져 자는데 그 다음날 이제 깨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선 어유,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씻겨놓으니까 아사녀가 또 겁나 이쁜 거라. 그래서 아사녀는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계속 묵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호의를 베푸는 줄 알고 또 그러는데, 이 할망구는 또 뭐 하는 할망구냐면, 혼자 사는 할망구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혼자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집에 남자가 없구나 하고 안심하고 아사녀가 그 집에 묵기로 한 건데, 이 할망구가, 할망구라는 호칭을 쓴 거는 제가 미워서 그런 거니까요. 비하가 아니고, 돈 많은 집, 그런 대감댁, 뭐 그런 데다가 첩으로 첩살이를 할 사람을 구해다가 이렇게 짝짓겨주는 중매쟁이? 뭐 그런 뚜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모르죠. 알 리가 없죠. 처음 왔으니까.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좀 머물고 있고, 그리고 불국사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실 요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문지기를 만나서 그 문전박대를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금성이가 금성 쪽에서 그 구슬아기 씨, 그러니까 주만이가 불국사에 드나들면서 그 석수장이랑 정분이 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둘을 이제 잡으러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풍기물란죄 이런 거죠. 둘을 이제 밤중에 잡으러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주만이는 없고 아사달 혼자서 이제 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근데 아사달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금성이가 데리고 간 그런 왈패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사달을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패줍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또 거기에 와 있던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나서 아사달을 구해주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주만이랑 이제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경신이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신이가 이 아사달을 딱 구해줘요. 그리고 금성이는 쫓겨나고 이런 사건이 불국사의 한밤에 벌어졌던 것 때문에 아무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문지기가 좀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사녀를 문전박대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사녀는 계속 그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고요. 할머니는 뒤로는 얘를 대가님 집에 시집 보내려고 공작을 하고 있고요. 주만이는 이제 경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파혼을 좀 시켜달라. 그쪽에서 먼저 파혼을 해달라. 나는 시집갈 마음이 없다. 나는 저기 석수쟁이 아사달이랑 사랑하는 사이라서 저 일 다 끝마치면 부여로 갈 거다. 따라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신은 오호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저 어처구니가 없죠. 아 그런 사연이 뭐 이러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8월 한가위가 되어 갑니다. 또 아사녀가 또 그림자 못에 가서 그 석가탑이 빛이나 안 빛이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아니라 그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이제 할머니 집에 웬 무슨 가마들이 막 와 있고 막 그래요.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대감이 와 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고 뒷문으로 가서 살짝 들어보니까 이제 둘이 대화가 그런 거죠. 이제 첩으로 아사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감은 남편이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할머니는 아니 남편이 있으면 뭐 하나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다. 뭐 쓸모없는 남편인데 그까지 석수장이 뭐라고 뭐 그냥 얼른 데리고 다 가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아사녀가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막 한밤중에 불국사로 막 갑니다. 이제 아사다를 만나기 위해서 불국사로 막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웬 처자가 말을 막 멋있게 타고 와요. 그 처자와 이제 몸종이 나누는 대화에서 뭐 아사달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딱 가요. 근데 그 처자가 이뻐요. 그래서 아사녀가 딱 깨달아요. 그 서라벌에서 결혼을 했다더니 아,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아사달님의 여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번에 왔을 때 문을 통과도 못했는데 그 문을 그 아가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요. 자기는 또 문 앞에서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하던 찰나에 그 할머니한테 잡혀요. 잡혀서 이제 질질 끌려와요. 질질 끌려가면서 아사녀는 이제 마음에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린 거죠. 아, 아사달님에게는 이렇게 여자가 있고 그래서 나를 안 만나준 거구나. 주변에서 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도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첩으로 다른 데로 시집 보내려고, 야, 야, 니네 서방이 네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만나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옆에서 쫑알쫑알 다 해놓은 상태라 얘가 이제 멘탈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놔버려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도중에 그림자 못을 지나게 되는데, 지나면서 이제 바로 거기서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녀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은 이때까지 아사녀가 서라벌에 온 것도 모르죠. 근데 그 밤에 석가탑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주마니가 막 와가지고 막 같이 더 드디어 석가탑이 완성이 되었군요. 막 감격하고 참 연병을 떨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같이 떠나요. 뭐 이러고 있어요. 참나. 이렇게 주마니가 이제 여기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니 몰래 원래 살짝 몰래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자고 딱 버티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 낮에 금성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금시중이 이제 주만의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서라벌에서는 막 그런 풍기문란한 그런 죄를 저지른 처자를 어떻게 하지? 뭐, 그래서 아버지가 태워 죽이지. 태워 죽이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우, 그 집 딸이 뭐 석수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짝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미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주만이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때 주만이가 불국사에 가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밤에 이제 주만이가 사실을 그냥 털어놓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저 이제 아사달님 따라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한가위가 이제 다 돼서 또 서라벌에서 이제 왕이 여는 그런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느라고 경신도 오고 뭐 그래요. 경신은 뭐 사정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주마는 이제 짐을 꾸려서 아사달이랑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아사달한테로 막 옵니다. 그런데 아사달은 주만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아사달을 먼저 그날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할머니예요. 뚜쟁이 할머니.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네 마누라가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를 내가 다 보살펴 줬는데 옷값도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놔요. 그래서 아사달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러는데 어젯밤에 네 만나러 왔다가 문지기가 안 들여보내줘가지고서는 그림자 못에 다 빠져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사달이 아사녀가 어떻게 서라벌까지 와서 죽었단 말인가 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참 웃겨요. 이 아사달도. 왜냐면 아사녀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 얘는 이제 탑 다 지어놓고 방에 누워서 뭔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아사녀한테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나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주만이 그 구슬 아가씨는 어떻게 한담? 그래서 구슬 아가씨를 데리고 가면 아사녀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뭔 이상한 놈이야 얘도.
딱 처음부터 아니, 철없는 아가씨가 지한테 뭐 그러면은 지는 성인이잖아요. 물론 성인의 기준은 여기 이때랑 지금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지보다 어린 아가씨가 그러면 또 지는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으니까 전 빨리 이 일을 마치고 아내에게로 빨리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읽으면서는 말했다는 생각 별로 안 들거든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요. 아니, 딱 잘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뭐 아사녀가 와서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죽게 됐지만 얘가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주만이죠. 주만 캐릭터 정말 싫어요. 지금 작품 해설 쪽에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 주만이라는 캐릭터는 아사녀와는 다르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여성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적극적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인생에 민폐를 끼치는데. 아사녀가 소극적이고 좀 적적이지 못한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심하게 휩쓸리는 스타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주만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나가고 뭐 귀족인데 자기가 귀족의 그 신분도 버려야 되고 뭐 집안이 개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사랑을 쫓겠다라는 건 적극적인 건 맞는데 이건 적극적이다 못해 이기적인 거잖아요. 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쥐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얘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튼 아사녀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할머니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못에 따라갑니다. 그림자 못에 따라가서 막 모습가를 빙빙빙 돌다가 아사녀의 환영을 보고 그것을 이제 딱 껴안는데요. 딱 껴안는 순간 이제 차가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 아사녀의 이제 모습이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아사달이 삐를 받아가지고 막 돌에다가 아사녀의 모습을 막 이제 마취와 정을 치면서 막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누가 오냐면 이제 주만이가 이제 도망갈 준비 다 꾸려가지고 막 와요. 갖고 아사달 옆에 와가지고 막 아사달님 어서 우리 빨리 떠나요. 지금 안 떠나면 저 이제 잡혀서 이제 화형에 처해집니다. 하면서 막 떠나요. 그러는데 귀 옆에서 막 바로 얘기를 해도 이제 아사달은 지금 이제 너무나 몰입한 상태예요. 삘 받은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몇 시간 계속 그렇게 하고 주만이는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잡힙니다. 주만이가. 그래서 주만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나면서 아사달님 그러면 그 돌에다가 제 얼굴을 새겨주세요 이러면서 떠나요. 자, 여기도 정말 밥맛이에요. 그 돌에다가 죽은 지 아내 얼굴 새기고 있는데 왜 지 얼굴을 새겨달래 거기에? 너무 웃기잖아요? 뭣도 모르고 와 진짜 끝까지 집 밖에 몰라 얘는. 그리고 그래서 화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얘는 그래 네 죄값 네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경신이가 끝에 구해주네. 화형에 막 처해져서 옷에 막 불이 붙고 하는 그 찰나에 경신이가 말 타고 가다 이렇게 휙 이렇게 구해주네. 아유 진짜 열받아서. 아무튼 얘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고요. 아사달은 주만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막 아사냐의 얼굴을 새기다가 아사냐의 얼굴이 막 흐릿해지면서 막 그게 주만의 얼굴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막 새겨요 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어떻게 이야기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게 뭐 부처님의 얼굴로 이렇게 새겼다 해서 무슨 뭐죠? 불상을 하나 새긴 걸로 딱 나와요. 그러고서는 아사달이 그 그림자 못에 몸을 던져서 풍덩 이렇게 소리가 났다 이렇게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줄거리 처음과 끝 다예요. 보통 제가 다른 뭐 소설이나 뭐 그런 거 읽을 때는 끝까지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이건 이제 읽어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책은 읽어보실 필요 없어서 끝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너무 읽을 때도 열이 뻗쳤는데, 리뷰를 하니까 더 열이 뻗쳐서, 말도 좀 빨라지고, 아유, 말투도 좀 그랬죠? 아무튼 그런 줄거리를 가진 현진건의 무용탑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불만과 분노에 찬 리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뭐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뭐 입시 준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가 들려드렸던 줄거리를 가지고 아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는 뭐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룬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